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로상담 실습 벌써 5번째네요. 5회기 생애진로 사정 LCA라고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죠. LCA를 활용한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으면은 좀 졸릴까봐 오늘은 비디오도 같이 켰어요. 네. 생애진로 사정 활용하기인데요. 여러분 이미 수업 시간에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생애진로 사정을 활용해서 진로 상담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 어떤 걸 진로로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하고 싶어? 이런 걸 질문을 하면 아직 그런 걸 찾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거를 찾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거창한 무언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우연히, 물론 우리가 계획된 우연을 배웠지만, 우연히 어떤 일을 계기로, 아, 이게 뭐 내가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직업인가 보다, 이렇게 뭔가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TV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에 엄청난 뭐 천재성이 보였다, 소질이 있었다, 흥미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잠시만요. 당신의 흥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딱 질문을 하면, 흥미요? 하면서 뭔가 딱 대답하기가 어려워하는 경우들, 가치관? 이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흥미는 뭔가 내가 흥미있다는 걸 말하기에 되게 사소한 것 같고, 이게 진로랑 연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진짜 흥미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고, 가치관은 누구나 분명히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말로써 정리할 기회가 없다 보니 내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내담자들은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을 거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더 많이 그렇겠죠.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 진로 상담을 할 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애진로 사정 LCA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진로를 거창한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진로 문제는 우리들의 생애 사건들, 이것도 생애 사건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소소한 일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나의 경험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녹아져 있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찾아내는 거, 그런 느낌으로 진로 상담을 접근을 하시면 상담자도 좀 덜 부담스럽고 내담자도 덜 부담스럽게 진로 상담 과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 여가, 친구 등을 통해 맺어진,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애에서 다양한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관계별로 자신이 더 선호하는 역할이나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보는 작업이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소소한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내담자도 공대생이었고, 그 공대 자기 학과 공부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따라가기를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 친구의 취미 생활이 유일하게 영화 보는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영화를 남들보다 훨씬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미라는 소소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친구가 이 진로를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가라는 쪽으로 선택해서 왔지만 사실은 예전부터도 영화에 엄청 관심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 찾아라. 그리고 우리 실습 앞에서 진로 검사 실습도 했고 카드 실습도 했고 가계도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와 이렇게 생애 진로 사정을 활용할 때 진로 상담이 어떻게 좀 다른지 상담자로서도 체험을 하시고 내담자로서도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볼게요.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죠. 첫 번째는 중요한 진로 사정입니다. 진로 사정 이 안에는 직업 경험 들어가고요. 아직 청소년이거나 뭐 대학생의 경우에 직업을 가진 경험이 없다면 유사하게 어떤 꼭 일이나 직업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어떤 활동이라던가 참여했던 모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 훈련 경험, 그리고 여가 활동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가 활동에서 내가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이 사람이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 이랬을 때 꼭 뭐 영화 배우가 되어야 한다, 꼭 영화 감독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걸 고려를, 현실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영화 평론가가 될 수도 있고 영화 관련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소한 힌트를 찾지만 그거를 너무 단편적인 직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적 하루를 볼 건데, 그다음 일상적 하루에서는 이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인지 의존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체계적인 사람인지 임의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강점, 약점 이것도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강점 3가지, 약점 3가지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약은 내담자 언어로 그것을 요약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내담자 진로와 관련된 주호소나 목표랑 연결을 시켜서 만약에 여기서 과제까지 도출이 되면 상담 마무리에 과제를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점, 약점 3가지 요거는 이왕이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너무 또 한정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진로와 조금 연관 지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편안한 강점, 약점으로 하시고, 내담자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나는 강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억지로라도 요 3가지를 꼭 만들어서 상담 실습에 가세요. 안 그럼 이거 생각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정 모르겠으면 부모님이나 가족 아니면 친한 친구들한테 나는 강점이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그냥 시간을 딱딱딱딱 나눠서 배분해서 약간 틀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내담자의 특성, 주호소, 상담 목표 등등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상담의 맥락과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하게 적용을 하세요. 뭐 진로 사정을 좀 더 많이 탐색하는 게 필요한 내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진로와 관련된 동기가 좀 낮고 진로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진로 사정보다 일상적 하루나 강점, 약점을 탐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담자에 따라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적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볼게요. 일단 구조화 먼저 하고, 구조화는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LCA 25분 정도 이렇게 딱 하시면 되는데 요 안에 네 가지를 그래도 너무 하나를 아예 배제시키지는 않고 조금씩은 다 다뤄서 25분 동안 좀 얘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둘씩 이제 실습을 하니까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으면 오히려 뭐 상담 시간을 회기를 50분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로사정 첫 번째 직업 경험인데, 이전에 종사했던 그리고 현재 근무 직업 모두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직업별로 뭐가 좋았는지 뭐가 싫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러면 제일 좋았던 직업은 뭐냐, 제일 좀 싫었던 건 뭐냐 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찝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교육과 훈련도,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학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본인이 자신의 진로 관련된 무슨 뭐 바리스타 자격증 뭐 교육 이런 거면 그런 것도 다 훈련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싫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욕구가 있는 사람인지, 어떤 걸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조금씩 찾아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가 활동도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 질문을 하는데, 요새 학생들이 여가가 되게 다양할 수도 있지만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넷플릭스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 좀 집중이 된다 하면 아, 넷플릭스를 보시는군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보세요? 유튜브를 본다면 주로 어떤 채널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저는 뷰티 채널을 위주로 봐요 하면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동물이 많이 나오는 걸 봐요. 뭐 저는 또 뭐가 있지? 먹방을 봐요. 사람마다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여가 생활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경험을 보시면 아이고 왜 커졌어? 다시 작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네. 커피 전문점에서 일했던 내담자를 상담하는 건데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좋았는지 어떤 일이 싫었는지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가능한 주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석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취합해가지고 요약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려줄 수가 있겠죠. 교육과 훈련 요거는 아마 교재에도 다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읽어보고 상담을 하면 실습 전에 교재의 요 예시들을 다 읽어보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면은 또 좋았던 거 기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줍니다. 사실 구체화가 좀 중요해요. 구체화가 돼야 네, 근데 이 화면 이 동그라미 좀 작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구체화가 어느 정도 돼야 그 안에서 상담자가 뭔가 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가 활동도 물어보고요. 보면 친구와 만나면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하시면 별로 크게 하는 건 없어요. 개봉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카페에 앉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뭐 여기서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구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카페에 앉아서 뭘 하는지 이 활동 안에서도 뭔가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 어머니가 진로 선택에 매우 중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적 하루인데, 전형적 하루는 내담자가 물론 이제 평일이랑 주말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주로 전형적인 자신의 하루가 어떤지, 만약에 평일과 주말을 따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면 그때는 또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일상이 구조적으로 독립적 혹은 의존적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체계적인지 임의적인지.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딱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MBTI에서 F냐 T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인 거 좋아하는지 임의적인 거 좋아하는지 MBTI로 치면 P랑 J가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것도 예시를 보시면 뭐 누가 깨워주는지, 뭐 계획적으로 일과를 짜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획을 짜는 걸 좀 불편해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일상을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등등, 이 안에서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고, 그걸 또 그 사람의 진로랑 연결시켜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점, 약점. 네.
그러니까 보면 세 가지 강점 및 약점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깊이 있는 탐색하면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꼭 그거를 막 어렵게 뭐 심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각각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화시키고 네, 그 강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약점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면 상담자 입장에서 뭔가 정보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열린 질문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섣불리 내담자가 만약에 내담자 약점을 얘기했는데 상담자가 들었을 때 그게 너 그거 약점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약점으로 생각하는지 그 약점 때문에 어떤 게 좀 불편한지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여러분 이제 실습하다 보면 이제 이미 많이 친해졌을 텐데 친하니까 괜히 약점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네, 여기 또 읽어보시면서 실습 전에 네, 참고하시고요. 요약 부분은 이제 내담자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자가 요약할 수도 있지만 내담자한테 이번 회기에서 LCA를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혹시 얘기하시면서 좀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알게 되신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내담자가 전체 회기를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요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내담자가 좀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요약한 것에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거나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상담자가 그때는 조금 도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요약과 상담자가 이해한 내용을 비교해서 요거 LCA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비슷한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상담 목표를 연결시킨다. 네. 그래서 내담자의 변화 의지를 좀 자극할 수 있고요. 진로와 관련된 동기를 높이는데 이 LCA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약도 예시는 있어요. 예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상담 진행하시고요. 네, 그러면 5회기 실습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